골든타임은 72시간이에요. 이 골든타임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몸살과 함께 약간의 피부 병변이 조금이라도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 부위가 굉장히 아프다. 그러면 대상포진을 바로 의심하고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내과전문의 닥터케이입니다. 자, 요새 이제 자도 몸이 피곤하고 축축 늘어지는 경우 많으시죠? 자, 이렇게 몸은 힘든데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바쁘게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자, 이렇게 자꾸 스트레스와 피로에 노출되다 보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마련인데요.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면 여러 가지 질환들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요새 발병률이 올라가고 있죠. 대상포진. 아시나요? 자, 예전에는 대상포진이 굉장히 드문 병이었고 나이 드신 분들에게 많은 병이었어요. 그렇지만 요새는 굉장히 젊은 분들에게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상포진이 일어나면 피부에 발진과 통증이 일어나게 되는데 제때 치료를 받지 않으면 증상이 나타나고 난 이후에도 몇 년간 흉터와 함께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오늘은 대상포진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대상포진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게 된 질환이에요. 자, 우리 어릴 적 수두에 걸리면 수두가 낫고 나서도 몸속에 수두 바이러스가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자, 이 바이러스는 신경을 따라 이동해서 신경절이라는 중심 부위에 잠복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잠복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남아있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지내게 되죠. 자, 이렇게 오랫동안 숨어있다가 우리의 몸이 약해지거나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대상포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수두와 대상포진은 같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고 어릴 적에 수두에 걸린 적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수두에 걸렸어도 가벼운 감기나 이런 다른 질환인 줄 알고 모르고 넘어간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라면 대상포진이 언제든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대상포진이 생기면 피부에 물집이 나타나기 전에 가벼운 감기 몸살 같은 기운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나서는 일정 부위부터 시작해서 심한 통증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이런 통증이 1일에서 3일 정도 된 후에는 작은 물집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작은 물집들은 신경을 따라서 생기는데 신경을 따라 물이 지어서 피부 분절에 발생하게 돼요. 자, 이때 열이나 두통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열이나 두통, 감기, 몸살, 기운 이런 것들로 대상포진을 진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형적인 피부 병변으로 대상포진을 진단하게 됩니다. 대상포진의 피부 병변은 굉장히 특징적이기 때문이에요. 몸을 정확히 반으로 나누어서 한쪽 방향만 둘러서 생겨요. 내가 오른편에 생겼다 하면은 정말로 반으로 나와서 왼편은 안 생기고요. 오른편에 이렇게 둘러서 배부터 허리까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신경 한 분절을 둘러서 생기게 됩니다. 더군다나 모양새도 굉장히 전형적인 수포가 발생하는데요. 사실 이런 수포가 전형적이지 않고 발진만 생기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사실 진단이 좀 늦어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피검사나 이런 걸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피부 병변으로 의심해 볼 수가 있고 이때 생긴 수포는 대략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면 없어지게 되는데 심한 경우 더군다나 긁게 되면 흉터가 남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상포진은 그 당시 발병했을 때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대상포진이 나타나고 사라진 이후에 발생하는 신경통입니다. 이 대상포진 합병증 신경통은 몇 개월이 지속되기도 하고 심하게는 몇 년, 평생 가는 경우도 있어요. 주로 화끈거리거나 쿡쿡 찌르거나 비 오는 굳은 날만 되면 아프거나 뭐 이런 정말 만성적인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더군다나 심한 경우는 옷을 입거나 했을 때 피부를 스치기만 해도 통증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정말 옷깃이 스치기만 해도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상생활에까지 불편함을 겪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더군다나 이런 경우에 진통제가 들면 다행인데 진통제가 들지 않는 경우라면 신경차단술까지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략 대상포진 합병증 신경통의 발생 확률은 100명 중에 18명, 대략 20%가 됩니다. 18% 정도라고 우리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합병증이 최대한 덜 발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대상포진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빨리 치료를 받으면 이 합병증이 좀 덜 나타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골든타임은 72시간이에요. 이 골든타임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몸살과 함께 약간의 피부 병변이 조금이라도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 부위가 굉장히 아프다. 그러면 대상포진을 바로 의심하고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72시간 안에 항바이러스제 먹는 약이 들어가 줘야 나중에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꼭
의심을 먼저 해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거기다가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대상포진이 애저녁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대상포진 예방을 위해서 뭐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접종이라고 알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만약 어릴 적 수두가 걸린 적이 있다. 물론 나도 모르게 걸리고 지나간 경우라면 뭐 어쩔 수 없어도 내가 수두에 걸렸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다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꼭 받으시는 것이 좋고요. 내가 만약 다른 질환이 없어도 나이가 65세 이상이다 해도 예방접종을 고려해 보셔야 하고, 아니면 내가 20, 30대라도 면역력과 관련된 질병, 자가면역 질환 이런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대상포진에 걸렸었는데 굉장히 통증이 심했다, 이런 분들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꼭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자, 왜냐하면 예방접종은 대상포진이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해주는 효과도 있지만, 만약에 대상포진이 발병을 하더라도 신경통이라든가 심한 합병증을 발생하는 것을 예방해주고 통증의 정도를 경감시켜주기 때문이에요. 자,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대상포진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예방접종을 맞았는데도 대상포진이 생겼다면 그 예방접종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그 예방접종의 효과가 바로 신경통 발생을 예방하는 거예요. 자,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었죠. 자, 우리 몸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생기는 각종 질환들과는 다르게 대상포진은 우리 몸의 신경절에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됨으로써 발병하는 질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새롭게 투입해서 항체를 만들어내는 다른 예방접종과는 다르게 이전 수두 바이러스에 대응했던 면역세포들을 다시 한번 자극함으로써 그 면역세포들을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으면 대상포진 이후에 겪을 수 있는 각종 신경통이나 다른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이제 65세 이상에서 꼭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고려해 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면역세포들이 점점 더 떨어지고 몸의 면역체계가 약화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대상포진은 만 65세가 넘어가면 발병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는 질환이기도 해요. 요새는 65세까지도 보지 않고 60세 이상만 넘어도 고려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어린이의 경우에는 수두 백신을 맞죠. 애저녁에 수두에 걸리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 대상포진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이죠. 보통 생후 12개월 이상일 때 국가에서 무료 접종을 해주죠. 자, 그리고 만 4세가 됐을 때 한 번 더 접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접종을 하면 아이들의 경우는 약 90% 이상에서 예방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방 접종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궁극적인 예방은 사실 뭐 뻔한 얘기지만 우리 다 뭐 놓치고 있는 거죠. 면역력을 올리는 거예요. 대상포진은 정말로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약화되고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인데, 평상시에 면역세포들이 멀쩡하면 이렇게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들이 다시 확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확 재활성화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면역력 관리겠죠. 면역력 관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당연히 스트레스 관리고요. 사실 이제 약간의 스트레스는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스트레스 호르몬 중에 콜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콜티솔이 적절한 정도로 유지가 되면 우리의 혈중 글루코즈 양도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을 시키고 글리코겐의 저장량도 높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자극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게 우리 몸 상태를 만들어줘요. 그렇지만 이 콜티솔이 과하게 분비되기 시작하면 이런 초기 면역 반응들이 억제되기 시작하고 백혈구의 분화까지 억제되는 면역 기능 저하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 중에 카테콜라민은 특이 면역 반응을 담당하는 림프구의 증식을 억제시켜서 면역 반응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신 분들은 스트레스 조절을 해주시고, 조절해도 스트레스가 남아있는 분들은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거고 적절한 시간에 숙면을 취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는 우리 몸속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낮에 손상된 부분들을 복구하고 성장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몸을 강화시키고 신체 곳곳에 있는 노폐물들도 싹 청소해주죠. 그리고 굳어있던 근육들도 이완시켜주고 각종 근육에 쌓여있던 온갖 노폐물과 스트레스들을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면 필요로 인한 그런 독성 물질들도 다 없어지고 면역세포들이 강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숙면인데, 이렇게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당연히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꼭 7시간은 숙면을 취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가 중요할까요? 자,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 운동이죠. 자, 우리 몸속에는 NK세포라고 하는 면역세포가 있어요. 자연 살해세포라고 부르는데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대항하는 역할도 하고 암을 예방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 NK셀은 나이가 들수록 활성도가 점점 떨어지게 되는데 더군다나 운동량이 부족하거나 비타민 D가 부족할 때 이 NK셀의 활성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꾸준히 지속하면 NK셀의 활성도는 점점 더 올라가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풀어주려고 운동하는 건데 스트레스가 오히려 쌓이게 과하게 운동한다. 이건 당연히 지양하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맞는 강도로 적절히 운동을 해주시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운동을 하루 갑자기 심하게 하는 이런 운동의 강도가 아니라 꾸준한 운동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은 이렇게 대상포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걸리는 대표적인 병이라고 알고 있죠. 이 대상포진. 날이 갈수록 유병률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사실 흔하게 발생하는 것에 비해서 재발률은 생각보다 흔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재발을 하지 않아도 대상포진의 합병증인 신경통으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극심한 통증을 주기도 하는 이 대상포진과 대상포진 후 합병증인 신경통,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잘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대상포진에 대한 증상을 꼭 기억하고 계시다가 아까 말씀드린 피부병변 한 번쯤 다시 떠올려 보시고요. 이러한 피부병변이 발생하면서 통증과 가려움 이런 것들이 같이 시작되면 꼭 기억하고 계시다가 병원에 72시간 안쪽으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이렇게 대상포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